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트넨코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끝에 대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관계를 끝내야 할 때를 알려주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사실상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10가지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성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오랫동안 망설이곤 합니다. 때로는 몇 년 동안 독성 관계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 헤어질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끊어야 할 중요한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미리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 특히 댓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21년째 상담을 해오면서 불행한 커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 무너지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며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파트너들은 여전히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멋진 순간이 찾아와서 무언가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멋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교훈을 위해 지불하는 가장 중요한 화폐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매우 자주 심각한 질병, 심리적,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심지어 현실에서 그런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모욕하고 조종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며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일삼는 파트너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별을 결심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안타깝게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고 이러한 질병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이런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이혼하지도 못한 채 암이나 당뇨병에 걸려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관계를 끝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것에 집착하고 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가족 심리치료 스승 중 한 분인 마이클 빈센 밀러,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리치료사이자 관계 심리학에 관한 많은 책을 쓴 분이 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알 수 있는 3가지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징후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실제보다 더 작고 더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파트너가 당신을 폄하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릴 때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친구들과 바에 가서 칵테일이나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당신에게 많은 긴장을 주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별을 고려해야 할 징후는 수년간 끝나지 않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 갈등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마치 극히 레코드판처럼 보입니다.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갈등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관계를 끝내야 할 중요한 3가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관계를 언제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저만의 특별한 10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들은 잊은 척, 용서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과거의 행동과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트너가 나는 용서했어, 나는 잊었어, 나는 절대 다시 떠올리지 않아라고 말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완전히 진실이 아닙니다. 신뢰는 깨지고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관계에 영원히 남는 상처가 되어 영원히 심리적, 감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배신 이후에는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모욕입니다. 이는 당신을 향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폄하, 그러니까 모욕과 함께하는 폄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트너가 말을 가리지 않고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시다시피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마치 친고롭치기라는 단어처럼 다시는 잡아서 입으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신뢰도 이미 깨지고 감정적인 교감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가장 먼저 기반해야 할 것은 바로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설, 모욕, 폄하는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계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여러분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위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자주 들려오는 사례 중에는 파트너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내면서 옆에 앉은 파트너를 겁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파트너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한계점입니다. 이럴 때는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파트너가 자신의 죽음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조종하거나 일부러 자살 시도를 보여주거나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게 될 거라고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암시하며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거나 자신의 생을 끝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여러분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성숙하고 조작적이며 여러분의 파트너가 단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는 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 즉 협박하거나 곧 무언가를 저지를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와는 성인답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 또는 파트너를 향한 어떤 신체적 행동입니다. 이것은 구타, 밀치기, 뺨 때리기 등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프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는다 해도 단순히 누군가의 뺨을 한 대 때릴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모욕입니다. 그것은 이미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파트너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뺨을 때리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매우 극단적인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사이에서 심지어 결혼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강간도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는 제 징후의 절반까지 왔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자신의 관계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섯 번째 징후는 바로 전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적 경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 몰래 돈을 쓰거나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파트너가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이며 만약 여러분이 이런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연락을 끊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여러분의 모든 경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별도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경계와 심리적 경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따로 언급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심리적 경계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경계라 우리의 피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명확하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리거나 밀친다면 그것은 신체적 경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심리적 경계에 대해 말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멈춰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멈춰! 나는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하지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자신의 심리적 경계에 대해 자신에게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다음번에도 그 사람 혹은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즉 여러분이 멈춤의 규칙,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리적 경계로 정한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 침해, 경계의 무시는 파트너가 독성적이라는 신호이며 즉시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인이고 건강한 커플 사이에서도 당연히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줄 아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갈등에 대한 50%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파트너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모든 대화와 모든 논쟁이 결국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나 잘해, 너도 그렇잖아, 너 자신을 봐, 너도 마찬가지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서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대화들은 매우 유치한 대화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단순히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이며 역시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끝내고 심리 치료를 받으러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관계를 끝내야 할 신호는 바로 우월감입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어떤 수준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여러분을 폄하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어쩐지 한쪽이 자신의 중요성과 자존감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높이는 독성적인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50대 50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하는 열 번째 징후는 바로 조종,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런 심리적 협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전문가, 즉 가족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보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이나 침묵과 같은 폭력을 사용한다면, 이럴 때는 즉시 이런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소중한 시간, 인생, 그리고 건강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로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런 징후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독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관계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런 댓글도 저는 기쁘게 읽을 거예요.